안녕하세요. 부자비즈의 이경입니다. 봄이 오고 그리에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음식점들에도 이전에 비해서는 손님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년의 매출을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전히 많은 분들이 배달 빼고는 되는 게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개인 점포든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든 또 편의점들까지 배달 전쟁에 뛰어들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배달을 통해서 매출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배달로 매출이 높은 분들조차도 그 나름대로 불만이 많이 있고 고충이 많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한 달에 3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매출을 올리면 점포의 평형이나 또 업종의 특성이나 임대료 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7, 800만 원, 1000만 원 이상, 1500만 원씩 이렇게 순수익을 남기는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한 달에 3천만 원, 5천만 원 벌어도 흑자가 나거나 직장인 수준의 그런 월급을 벌어서 만족도가 낮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재료비도 계속 상승하고 있고 또 인건비도 이미 많이 올라 있고 여기에다가 배달을 하게 되면 배달앱 마케팅비라든지 또 배달 대행비라든지 그리고 포장재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서 순수익률이 갈수록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배달 매출을 높이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매출이 높아지면 그만큼 고정 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순수익률이 개선되어서 그나마 숨통이 좀 트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달 시장의 경쟁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매출액 10%, 20%, 30% 올리는 것도 힘든데 무려 300%를 올린 그런 사례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청년 창업자 사례인데요. 이분은 원래 유명 브랜드 치킨점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브랜드의 치킨점을 창업을 하고 싶어 했던 거죠. 그런데 매출은 높았지만 남는 게 많지가 않았고 또 본인이 감당하기에는 투자비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포기를 하고 다른 배달 음식점에 취업을 했는데요. 바로 삼겹도시락 배달 음식점이었습니다. 일을 하고 있던 도중에 그 매장이 어떤 사연에 의해서 매물로 나오게 됐습니다. 매물로 나온 삼겹도시락 전문점의 매출액은 월 3천만 원 정도였는데 직장인보다는 나을 것 같았고 또 배달 전문 음식점이다 보니까 인수 비용도 그렇게 비싸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도움도 없고 본인이 저축한 돈을 합해서 그 매장을 인수를 했는데요. 인수할 당시에 3천만 원이던 매출액이 이분이 인수하고 나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무려 1억 원대까지 뛰었습니다. 오늘 그 비결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목표의식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일하던 유명 치킨 브랜드의 가맹점 매출이 월 2억이었습니다. 만일에 이분이 매출액 1000만 원, 2000만 원 하던 매장에서 근무를 했더라면 한 달에 3천만 원 오르면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이 이전에 근무하던 음식점의 매출이 2억 원이나 되는 그런 매장이다 보니까 이 월 3천만 원 하는 매출액을 더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고 그것을 실천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분이 창업하기 전에 그 분야에서 직원으로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는 건데요. 치킨 매장에서 일을 할 때도 직접 매장에서 일을 해서 원가가 어떻게 되고 또 원재료 공급이라든지 이런 돌아가는 내용들을 다 알고 있었고 또 직접 배달을 했기 때문에 상권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매장도 본인이 직원으로 일을 하던 매장을 인수를 했기 때문에 내부 속사정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개선하면 매출을 더 올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본인이 창업하는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 특히 요즘 배달이 많이 확산되면서 이 배달 상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음식점의 상권과 배달 상권은 좀 다른데요. 배달 상권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역 내에서 빠른 시간 내에 배달할 수 있는 그런 지리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는 매장을 얻는 것이 중요한데 그 매장이 그런 지리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배달 지역의 상권의 구역별 특성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었던 게
매장을 인수한 이후에 매출을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이 함께한 것이었는데요. 이분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싱글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매장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것이 매출을 높이는데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는 조금 있다가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비결은 영업시간 연장이었습니다. 이분도 처음에는 매장을 인수할 때 일반적인 배달 음식점과 마찬가지로 오전에 나와서 밤에 10시까지 영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출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영업시간을 연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1시간씩 매장의 영업시간을 연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새벽 5시에 시작해서 그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영업을 하는데 21시간 동안 영업을 하는 거죠. 참 재밌는 것은 새벽에 매출이 많이 오른다는 것입니다. 새벽 5시부터 한 9시 정도 사이에 전체 매출액의 한 30% 정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분의 매장이 있는 상권은 오피스가도 있고 아파트 단지도 있고 싱글들이 살고 있는 원룸 단지도 있고 또 조금 떨어진 곳에 유흥가도 있습니다. 이런 상권적인 특징이 많이 작용했겠지만 아침 이런 시간에 삼겹 도시락을 배달시켜서 식사를 하고 출근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와서 새벽에 이 삼겹 도시락을 시켜 먹고 잠이 드는 그런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비결은 배달 지역 확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음식점들이 1kg에서 한 1.5kg까지는 배달을 하지만 그 이상은 배달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 음식점은 3kg까지 배달을 하고 있고 1.5kg가 넘어서는 지역에서 나오는 매출액이 20%에서 30% 정도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수할 당시에 매출액이 월 3천만 원이었는데 이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1억 원대까지 매출이 올랐는데 전체 매출액에서 한 50% 정도가 영업시간 연장과 또 배달거리 확장해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네요. 한 달에 1억 정도 매출액이 오르는 배달 음식점이라고 하면 매장 평수도 10평 남짓한데요. 그 정도 매출을 올리려면 음식점이 아니고 거의 공장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멀리까지 배달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직접 배달을 하기 때문입니다. 배달 매출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배달 대행업체를 쓰고 있지만 거리가 멀어질수록 배달 대행료가 높아지기 때문에 고객들은 주문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직접 배달을 나가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도 배달료를 높이지 않았던 게 먼 거리에서 단골 고객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었던 요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직접 배달함으로 해서 배달 대행비도 당연히 많이 절약되어서 순수익률이 높아졌습니다. 여섯 번째 비결은 티켓 타임입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음식점의 매출이 오르지 않으면 티켓 타임을 점검해 보라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올린 적이 있는데요. 티켓 타임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배달이 많아질 때는 티켓 타임이 더 중요한데요. 티켓 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이 음식을 주문해서 그 음식이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조리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면 배달 대행업체를 부르는 시간도 늦어지고 배달 대행하시는 분이 온다고 하더라도 매장에 기다릴 수가 있고 고객들도 더 늦게 음식을 배달받기 때문에 만족도가 떨어지는데요. 배달 음식점으로 높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얼마나 스피드하게 조리를 할 수 있느냐, 조리 시간을 줄이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이 하시는 삼겹 도시락은 고화력에서 조리를 하기 때문에 조리 시간을 줄이는 것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요인은 포장지에도 있었는데요. 포장지가 특수했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도 가는 동안에 음식이 식지 않았고 또 음식을 배달받아서 포장지 채로 렌지에 돌릴 수 있는 그런 특수 포장지였기 때문에 배달에 유리했다는 점도 작용을 했습니다. 일곱 번째 비결은 배달앱을 활용한 마이크로 마케팅입니다. 배달앱에서 마케팅을 하려면 어느 카테고리로 들어가느냐, 또 어느 지역에 깃발을 몇 개 꽂느냐, 이것이 중요한데요. 이분은 13개 정도의 깃발을 꽂고 있습니다. 카테고리는 야식과 한식과 도시락 세 군데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한 번 깃발을 꽂게 되면 주소지 변경을 잘 하지 않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치킨점에서 직원으로 근무를 할 때도 삼겹 도시락 매장에서 직원으로 일을 할 때도 직접 배달을 해봤기 때문에 요일에 따라서 또
구역에 따라서 어느 요일에 어느 시간대에 어느 구역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많이 나오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마케팅을 한 거죠. 주문이 많은 지역을 파악해서 그 주문이 많은 지역에 주소지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마케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일이 번거롭긴 하지만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장 시작해 볼 만한 방법입니다. 8번째 비결은 리뷰 관리인데요. 매장을 인수할 당시 리뷰 수가 500개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리뷰 수는 요기요 앱 하나에서만 무려 6,000개가 넘는 리뷰가 달려 있고요. 다른 앱까지 다 합하면 훨씬 더 리뷰 수가 많이 있습니다. 리뷰를 유도하기 위한 이벤트를 많이 했는데요. 배달비 할인 이벤트라든지 리뷰를 다는 분들에게 명이나물 같은 그런 반찬을 무료로 증정한다든지 하는 이벤트를 많이 했습니다. 이 외에도 아무도 배달하지 않는 새벽 시간대에 배달을 해주면 당연히 고객의 만족도와 감동이 높아지기 때문에 리뷰를 유도하기도 쉬웠겠죠. 리뷰 이벤트를 망설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혜택만 챙기고 리뷰를 달지 않는 얌체 같은 고객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 이벤트 참가자의 20%, 30%만 리뷰를 달아도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이벤트를 했고, 실제로 그 정도의 고객들이 또 리뷰를 꾸준히 달았고, 그 리뷰에 대해서 정성스럽게 답글을 달고, 이런 것들이 선순환이 되어서 많은 리뷰가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세상의 브랜드 파워는 얼마나 많은 리뷰와 댓글과 좋아요를 얻는가가 브랜드 파워를 결정하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 리뷰의 숫자, 그리고 긍정적인 리뷰가 시간이 흐를수록 마케팅비를 절약해주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번째 비결은 단골 관리입니다. 이 청년사장은 주문이 밀리거나 배달 동선이 꼬일 때만 배달 대행업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직접 배달을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직접 배달을 나가게 되면 장점 중에 하나는 단골 고객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배달을 나가보고 반려동물이 있는지 또 어린 자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메모를 해뒀다가 고객 청별에 맞는 사은품 같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반려동물용 간식을 같이 갖다 주기도 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사은품을 갖다 주게 되면 고객의 만족도나 감동은 말로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런 반응들이 긍정적인 댓글로 이어져서 브랜드 파워가 높아지고 재주문이 들어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3천만 원 하던 매출이 1억 원대로 오르면서 이 청년 사장의 삶은 더 행복해졌을까요? 매출을 바짝 올리던 매장 인수 초기에는 많은 시간 동안 일을 하고 고생을 했지만 요즘은 하루에 10시간 정도 일을 하고 있고요. 가족이 함께 일을 하고 있어서 다른 배달 매장보다 순수익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 과거에 비해서 훨씬 행복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년 사장의 사례를 보면서 비행기 이륙 법칙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비행기에는 자동 항법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안정적인 고도에 도달한 이후에는 오토파일럿으로 전환해 놓으면 자동 항법 장치에 의해서 특별하게 손을 대지 않아도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장치인데요. 하지만 안정적인 고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전속력으로 달려서 이륙을 해야지만 합니다. 이 청년 사장이 월 매출 3천만 원 하는 그런 매장을 인수해서 매출액 1억까지 올리던 그 시점은 마치 비행기의 이륙 시간과 같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직업적인 성공이든 또 창업에서의 성공이든 우리는 언제쯤 안정적인 고도에 도달해서 비행기의 자동 항법 장치처럼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오토파일럿으로 전환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가 전속력으로 달려야 하는 비행기 이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충대충 운영하면서 영원히 안정적인 고도에는 도달하지 못할 것인지 아니면 한번 죽기 살기로 전속력으로 달려서 안정적인 고도에 도달하는 기쁨을 맛볼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항상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의 건강이라는 것입니다. 건강해야지만 전속력으로 달릴 수도 있고 목표를 향해서 매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한테 가장 많이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몸을 단련하십시오. 운동을 하십시오. 그래서 건강한 신체를 만들어 둬야지만 창업 초기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건강하지 않다면 직원들에게도 또는 고객들에게도 늘 짜증을 내게 됩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도 없는 거죠. 자, 코로나로 참 힘든 시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들의 몸이 건강하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는 거고 또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배달 매출액으로 10%, 20%도 아니고 무려 300% 매출을 신장시킨 청년 사장의 비결을 함께 나눠봤는데요. 이 중에 몇 가지만이라도 실천하셔서 여러분들의 매출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이버에서 부자비즈를 검색하시면 더 많은 자세한 정보를 만나실 수가 있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도 부자비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정보를 공유해서 그분들의 성공과 발전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